TV 교실의 참견 인사드립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초등생들 모시고 함께 고민 상담 해보겠습니다. 최근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저를 가르치듯이 말씀하시는 분, 선생님은 아직 아이가 없어서 모르시죠? 와 같이 무시하는 투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매년 겪어도 아직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넘는 더 심하다는 학부모 괴담이 제 얘기가 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욕설을 들었다, 학교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 고소를 당했다 같은 얘기들이 흔히 들리니 제게는 학부모는 무조건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당연히 연락을 할 일이 생기는데도 그때마다 심장이 뛰고 걱정이 밀려옵니다. 학부모와의 관계는 학교 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희쌤도 지금 코로나 때 첫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학부모님들이랑 이렇게 대면을 아직 한 적은 없으실 것 같은데 전화 연락을 하는 게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직 제가 스스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 학생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지도를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학부모님들은 그 위로를 많이 받고 싶어 하세요. 애썼다. 어머님 그래도 이만큼 키우느라 애쓰셨어요. 맞아요, 9살 맞아요, 키우느라 맞아요. 애쓰셨어요. 그래도 얘가 이거는 참 잘하네요. 그래서 칭찬과 위로와 격려한 90%를 좀 하시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멘트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데를 그쵸. 뒤에 한 10% 정도 해주시면 어머님들이 마음이 좀 많이 열리세요. 이런 거는 하면 좋다 아니면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셨던 거 있을까요? 저는 학부모 상담에서 보통은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교실에 있는 거를 학부모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어렸을 때는 어땠나요? 어떤 아이였었나요?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어머님? 제가 교실에서는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나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말을 많이 시키세요. 많이 웃으셔라. 맞아! 진짜! 네. 맞아. 그래서 그 타임테이블 짜실 때 촘촘하게 20분씩 넣으셔야 돼요. 맞아. 타임테이블 촘촘하게 그 다음에 퇴근 4시 반 이전 4시 10분까지만 상담하시는 걸로 맞아. 해가지고 굉장히 내가 많이 바쁘다. 맞아. 우리 반에는 수없이 기다리는 게 많다. 어머님 제가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어머님이랑 하는 거니까 어머님 정말 많은 아이의 정보를 주시라. 이렇게 미리 언지를 좀 드리면 그분들도 시계를 보고 약간 맞아요. 확인을 그죠? 네. 어. 그냥 학부모님들을 파트너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뭐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급 행사 했을 때 저는 일부러 많이 불렀어요. 보아라.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눈을 뜨고 보아라. 확인하여라. 나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할 것이니라. 실은 요즘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을 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학급에서 운영을 했을 때 내가 이러다가 혹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진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제 주변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셔서 바로 즉시 분리당하고 강제로 공가도 아니고 병가 내시고 그 다음에 연가 내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병가인데도 일은 하고 병가를 내가지고 또 개인 병가를 또 못 쓰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병가일수에서 깎이니까. 어머니들은 계속 전화 오고 네 이렇게. 모든 교사들은 아동학대에 그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장애 학생이었었는데 등을 이렇게 가야지 이걸 가지고도 이제 애 몸에 터치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학교에 쫓아온 적도 있었고. 네, 그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저희보다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걸 수 있는 노출이 되어는 있어요. 선생님들이 뭐가 무너지냐면 내가 이런 거 고발당한 교사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애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교사구나가 아니라 그럴 때 조금 더 현명하게 바라보시고 전교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전교조 전북지부는 변호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동학대 당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바로바로 개별 상담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필요 없이 검사관들 왔을 때 뭐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과 저 말이 달라졌을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말을 최대한 아끼시고요. 옆반 선생님, 기왕이면 옆반 남자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반드시 대동을 하고 만나셔야 되고요. 녹취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녹취하셔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하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괜찮으세요. 멘탈이 일단은 맞아요. 완전 멘붕이 오시니까 일이 한참 진행이 되고 나서 이미 막 예를 들어 법원으로 갔다든지 맞아요. 이렇게 된 다음에
조합원이신데 그때서야 전교조에 연락을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하시면 돼요. 집으로.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하자마자 맞아요. 또 반대로 너무 막 학부모님이 거의 막 동네 막 언니 수준으로 맞아요. 친한 맞아요. 맞아요. 이럴 때는 그런 또 그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경계하셔야 네.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왜? 그러게요. 근데 그 특수 아동의 어머니시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오늘은 무슨 수업을 하나요? 오늘은 몇 시까지 와야 되나요? 이런 것들 이제 알림장에 써놓았던 것을 계속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5학년이에요. 진짜? 네. 이거를 몰라서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저한테 이제 말을 걸고 싶고 이제 본인도 이제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하기 어려우신 것 같아서 계속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 분이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곳은 그러니까 물어볼 곳이 선생님밖에 없죠.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분들은 좀 가르치셔야 될 것은 어머님이 이 시간에는 전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급하실 때는 문자를 남기시면 됩니다라고 네. 안내를 해드렸을 거예요. 네. 그죠? 네, 안내를 해드려도 아유, 그게 안 된다. 네. 젊은 쌤들 아니에요. 잘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약간 다른 결이긴 한데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하셔 막 운동회 때마다 막 때리잖아. 이러면서 잘 지냈어? 머리 했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분이랑 통화하면 막 종종 반말하잖아요. 막 내가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오늘 김밥 싸는 거잖아. 되도록 전화는 학교 전화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상담하실 때. 잘못했어요 네네 상담하실 때 학교 전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네 업무가 교무실 전화가 와서요 어머니 이렇게 해서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업무 폰을 제가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아예 공개를 안 하고 학기 초에 말씀을 드려서 수업 출근 전, 그다음에 퇴근 후에는 연락을 안 받는다는 걸 아예 맞아요. 고지를 일부러도 했어요. 안 받는 게 응. 좋아요. 사실 저는 그러고 좀 인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들 네, 받아들이시고 그럼요. 다들 그냥 알아서 4시 반, 5시 안에 다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소통 창구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신 게 좋죠. 음. 뭐 카톡도 좋고 문자도 좋고 그다음에 학급 SNS, SNS 다 있으시면은 네, 학부모님들과 친분은 쌓되 그 이상의 것들을 갔을 때 굉장히 만만히 보는 특히 어린 선생님들은 과도한 친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만만하게 바라보시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 아까처럼 상담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그다음 언어 사용 그것도 네 어머니 막 등원할게요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세요. 등원을 맞아, 학교 맞아, 맞아요. 저 5학년인데 지금 등원인가? 5학년인데? 그리고 제가 굳이 이제 등교라고 고쳐서 보내면 맞아요. 이거 보세요. 잘한다. 잘한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보다는 당당함. 내가 4년제 교육대학교를 나오고 난 정말 이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자기가 교사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분들은 한두 명 키웠지만 저는 이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알고 계세요. 현재 선생님들은 이미. 네. 네, 자신감을 가져라. 네, 그렇죠. 우리는 교육 전문가다. 그럼요. 맞아요. 절대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상황에서 5분 초 단위로 저희는 하거든. 5분 후에 얘 혼내고 30초 있다가 얘를 불러서 혼냈다가 그럼요. 그래서 여자애들 불러다가 이렇게 저희들은 초 단위로 움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초등교사에게 제일 필요한 능력이 뭐다? 멀티. 혼내면서 옆에 봐야 돼. 이렇게 하면 돼. 맞아요. 뭐해? 다 하시잖아요. 하게 됐어요. 안 하면 죽더라고요. 학부모와의 어떤 갈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많이 공감하시고 이야기거리가 너무 이제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제가 코로나 이후로 교사가 돼서 실제 대면 학부모 상담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부족하고 근데 제가 동료 교사와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교사가 됐거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교육 전문가로서의 사명감, 자신감을 잘하고 많이, 있다. 많이 얻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이 교사에게 전화하는 건 딱 2가지예요. 잘하는 아이들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 아이가 잘하는지.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희망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내 아이가 희망이 있나요? 유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럼 이 2가지를 학부모님들한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건 교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문의를
이렇게 곡해하시지 말고 아 나한테 확인받고 싶구나 혹은 나에게 희망을 걸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없어요. 교사밖에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메시지를 많이 던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 상황에서는 혼자 대처하지 말아라. 누구와 함께? 전교조와 함께 하시면 잘 대처하실 수 있다.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함께 나누면 선생님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고민에 대해서 들어보는 좋네요. 네,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셨습니다.